네, 안녕하십니까. 자, 3강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 자, 여기도 이제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한번 풀 건데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기업 경영의 변화. 자,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비용 절감, 필요 인원 감소 등 기업 경영에 큰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죠? 이 정보 시스템이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경로 파워에 대한 변화. 제조업체에서 소매상으로 이제 그 중간상 도매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경로 파워가 변화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매상의 기능이 약화된다. 자, 이 소매업이 대형화되고 마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형화 다점포화로 인해 도매상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진입장벽의 강화.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우리가 경로 구성원이 이탈이 어려워서 진입장벽이 강화됩니다.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유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이 어렵다는 겁니다.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기업 경쟁력의 강화, 제조와 운송 사이의 속도 증가.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피드가 증가하고 비용 절감, 그 다음에 업무 효율의 향상 등으로 인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경쟁력 우위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612페이지입니다. 자, 612페이지 가시면 8번 문제로 가볼게요. 612입니다. 자, 612에 8번 문제로 간다면요. 자, 다음 중 유통 정보 시스템이 유통 구조에 끼치는 영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자, 요거는 1번이죠. 도매상 기능이 강화가 아니라 약하겠죠. 말도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약하 이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가장 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다. 자, 앞으로 갑니다. 자, 452페이지에 우리가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념 및 설계로 간다면, 자, 이건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기억, 시스템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입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 요소들의 집합체죠. 그 구성 요소는 이제 환경, 경계, 투입물, 산출물, 시스템 내부 구성 요소 및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을 한정하고 요소하는 특성이 시스템이 경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경계를 내부를 말하고 그 외부를 환경이라고 한다. 각 시스템은 이제 하이 이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하이 시스템은 또 다른 하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리을해 보시면 하이 시스템에 관해 관계나 상호작용을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연결한다는 거죠. 연계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의 종류가 이제 우리가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에 대한 종류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교재 452페이지입니다. 452페이지로 가시면, 자, 시스템의 종류가 나와 있죠. 자, 종류를 보시면 이제 그 개인 여부에 따라서 확실성에 따라 상호작용 여부에 따라서 그 형태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요. 확실성의 정보. 예. 혹시 예. 제일 크게 하셨나요? 예. 그래서 지금 계속 울리거든요, 목소리가. 울려요? 삑 소리가 계속 나고 그래가지고. 삑 소리가 나요?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예, 다시. 예, 다시. 처음부터 예, 부탁드릴게요. 앞부분부터 계속 울려가지고. 예, 혹시 교수님도 못 들으셨나요? 좀. 예. 요거 제목은 놔두세요. 네, 이것만 해주세요. 내가 올린 건 아닌데? 올려져 있나, 이게? 하실 때 음. 가운데 정도 해야지 저희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너무 크게 하시면은 이게 소리가. 지금 딱 맞아요? 예, 예.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제3강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질문으로 되어 있죠. 오지 선다 보니까 5가지 아닌 거 나올 수 있죠. 자, 처음에 가시면 기업 경영의 변화, 전자거래의 활성화로 비용 절감이 되고 우리가 필요 인원 감소 등 기업 경영에 큰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로 파워에 대한 변화가 중요하죠. 제조업체에서 소매상으로 이동을 해요. 중간상 도매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다가 별표쳐 넣으면서 이게 이제 이따가 문제 나올 텐데 도매상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자, 소매업의 대형화가 일어나고 다점포화로 인해서 도매상 기능이 약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트가 워낙 크다 보니까 도매상 기능이 약화된다는 얘기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입장벽이 강합니다. 자,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이 되면 경로 구성원의 이탈이 어려워져 진입장벽이 강화돼서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러면 유통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경쟁자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새로운 경쟁자 진입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넘겨보시면 기업 경쟁력의 강화, 제조와 운송 사이의 속도, 스피드가 증가되고 비용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의 향상으로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킵니다. 경쟁력 우위로 갖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우리가 612페이지입니다. 가시면 8번 문제예요. 612로 가죠. 자, 612로 가시면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다음 중 유통정보 시스템이 유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가장 어려운 것은 자, 1번이죠. 도매상 기능이 강화가 아니라 약하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별표 표시를 꼭 하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그냥 읽어볼게요. 우리가 넘기시면은 452페이지. 자, 시스템은 이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전환시키는 체계적인 처리 과정이다. 상호작용을 하는 구성원들의 집합체이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환경, 그다음에 경계, 투입물, 산출물, 시스템 내부 구성 요소 및 인터페이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스템은 한정하고 묘사한 특성들이 시스템의 경계를 형성한다. 시스템 경계의 내부를 말하고 그 외부를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스템은 우리가 하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 하이 시스템은 또 다른 하이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며 이런 각각의 하이 시스템은 또 그 경계에 의해서 분리되죠. 그래서 이때 하이 시스템의 간의 관계나 상호작용을 인터페이스, 연계한다 그래요. 그래서 시스템의 종류를 한번 가볼게요. 자, 시스템의 종류는 가게 되면 그 인간의 개인 여부에 따라서 확실성에 따라서 상호작용의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성의 정보, 그 다음에 상호작용 요 정도만 좀 체크를 해야 되는데 확실성이라는 건 확정적과 확률적이 있고 상호작용은 폐쇄적과 개방적이 있다. 이 둘과 이제 연결시킬 게 밑에 기억이 있고 니은이 있는데요. 자, 니은은 이러한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요소와 그 요소들의 관계로 표현이 되는 대표적인 시스템 형태가 경영, 제조, 그 다음에 서비스,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와 이제 비교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내봤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 비교하는 문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613페이지로 갑니다. 가시면 9번 문제가 있거든요. 자, 613으로 갈게요. 613으로 가시면 9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시스템의 종류 중 그 성격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자, 앞쪽에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목적에 따라 시스템은 목적에 따라 요소들이 어떻습니까? 이 목적에 따라 요소들 간의 관계로 표현이 되는 시스템은 제조, 경영, 정보, 서비스야. 근데 5번에 요거는 확률적인 시스템은 우리가 확실성의 정도에 따른 시스템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비교해서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꼭 여러분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또 넘어오셔서 우리가 페이지 453페이지로 가시면 자, 제목을 바꿔서 정보 시스템의 이해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이해. 자,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 어떻습니까? 이 정보화하려면 정보 시스템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니은에 보시면 정보 시스템은 그 특정 운영 분야의 활동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인간과 컴퓨터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배우실 뭐 ERP라든지 EDI 같은 게 되겠죠. 그 디귿에 보시면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절차를 입력받아 주어진 절차에 따라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처리 결과를 출력하는 과정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게 이제 중요해요.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453페이지. 자, 이거 별표 표시를 하나 해보세요. 자, 요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뭐냐?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하드웨어. 자, 이건 이제 물리적인 컴퓨터 장비로 우리가 보통 인풋, 입력 장치죠. 그래서 인풋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키보드나 마우스, 스캐너, 마이크 등과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처리 장치는 연상 장치 및 제어 장치죠. 그 다음에 출력 장치.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프린터나 모니터, 스피커 등 기업 장치로 구성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하드가 있으면 소프트가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출력 장치에 의해서 컴퓨터 작업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운영체계와 유틸리티 등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운영을 통제하고, 워드 프로세서나 엑셀 등 운영 소프트웨어는 이제 특정 업무를 지원하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많은 데이터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얘는 체계화된 메타데이터의 집합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을에 보시면 네트워크예요. 그래서 시스템 고객 기업 간의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미음번은 운영 절차입니다. 이게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운영 절차는 이제 뭐 규칙 같은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해서 정책과 규칙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용자를 위한 이용 절차, 데이터 입력 요원을 위한 업무 절차, 컴퓨터 조작 요원을 위한 업무 절차 등의 유형이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매뉴얼 갖고 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읍이 중요한데 인적 자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시스템을 관리, 운영, 유지하는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그 비교해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연결시켜 볼게요. 613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그 10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613 넘어가 보죠. 자, 613 10번 문제를 가시면 다음 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중 그 소속이 다른 하나는, 자, 우리가 1번, 2번, 4번, 5번은 하드웨어 요소예요. 근데 3번은 데이터 입력 요원을 위한 업무 절차는, 자, 요거는 운영 절차죠.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걸 비교해서 나온 거죠. 그렇게 나올 수 있다.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요. 염두에 이제 객관식 문제는 제가 해드리는 거 위주로 이렇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혼자 하시게 되면요, 문제 자체를 어디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서 비교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밑에
경영 지원 기능에 따른 정보 시스템에 대한 분류는 그냥 밑줄만 쳐보세요. 자, 운영 정보 시스템은 이거는 운영 지원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거래 처리 시스템이든지 그 다음에 사무 자동화, 경영 정보 시스템 MIS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 보고 시스템의 의사결정을 지원 시스템에서 중력 지원입니다. 중력은 이제 임원이죠. 이 시스템 및 전문가 시스템 등을 구성한다. 전략 정보 시스템은 이제 최종 사용자 전시 시스템, 전산 시스템, 전략 정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능별 정보 시스템은 어떻게 됩니까? 하위 개념이에요. 기능별은. 그래서 그냥 밑줄만 기업의 생산 정보 시스템은 제조업체에서 수주에서 생산 및 출하까지가 일련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모든 정보입니다. 그다음에 재무 정보 시스템은 이제 자금의 조달 및 효율적인 관리. 그다음에 인사 정보 시스템은 우리가 HRD라고 또 얘기를 하죠. HRD. 그래서 인적 자원의 모집, 채용, 고용, 평가, 복지 등과 같은 겁니다. 인적 자원의 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리얼의 회계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금의 이용 및 흐름에 관한 정보를 관리, 제공하는 정보 시스템으로서 AR 시스템, AP 시스템, 급여 시스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5번이 동그라미 5번이 이제 중요한데 455 핵심적인 것들을 볼게요. 455로 봅니다. 자, 자 5번에 보시면 자 마케팅 정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죠. 정찰에다 박스. 자, 이건 이제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경쟁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키가 되겠죠. 수집하는 게. 그래서 외부 자료를 많이 활용하는 정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사용하는 절차, 그 다음에 재판매업자, 관리자, 판매원 관련 기관 보고서, 경쟁 기업의 고용인 등의 MIS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조사 시스템은 이제 기업이 직면한 마케팅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적인 관련 자료를 조사합니다. 조사라는 게 들어가요. 조사에 대한 그 시스템, 그 현재 문제에 대한 해결에 대해서 대부분의 관련 자료를 이거는 아까는 경쟁사부터 정보를 수집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찰이니까. 근데 이거는 조사는 이제 소비자로부터 수집한다는 게 중요하죠. 이거 키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니까 소비자는 이제 고객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내부 정보 시스템. 자, 먼저 내부 정보라는 건 뭐예요?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죠.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정보. 그래서 상품별, 지역별, 기관별 매출, 재고 수준, 외상 거래, 회계 정보 같은 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케팅 우리가 고객 정보입니다. 고객 정보 시스템. 자, 이거는 이제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정보.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 정보. 그게 고객 정보예요. 그래서 고객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그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추구하는 혜택, 구매 일자, 그다음에 구매 빈도, 구매 가격과 같은 구매 정보를 포함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통 정보 시스템에 대한 이해는 그냥 밑줄만. 자, 우리가 어때요? 유통 정보 시스템은 기업의 유통 활동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흐름을 통합하는 기능. 그래서 전사적 유통 또는 통합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유통 계획, 관리, 거래 처리 등의 필요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유통 관련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 유통정보 시스템의 유형은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긴 해요. 그래서 여기는 그 내용을 본다면요. 자, 실적관리 시스템은 제품별, 고객별, 지역별, 사원별, 영업소별 판매 실적을 관리합니다. 주문 처리가 오도예요. 오도 시스템. 그래서 주문 입력,
재고 확인, 여신 확인, 주문 확정까지의 확정 시까지의 정보를 처리하는 거죠. 주문 받아서 연계한다는 겁니다. 연계 시스템은 이제 하위 시스템의 사이를 연계시킨다. 대금 관리 시스템은 이제 고객이 지불해야 할 대금에 대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그냥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내용들 중에서 이제 그 뜻을 보시면 이 니을본만 좀 체크해 보세요. 니을본에 보시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이제 기업 경영에서 당면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복수의 대안을 개발하고 비교 평가에서 최적안을 선택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지원하는 정보 시스템을 말한다. 자, 오른쪽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특징은 첫 번째 기억을 보시면 대안이 문제 해결의 답이 아니라 보조적인 지식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답안을 제시하더라도 문제가 직접적인 해답이 아닐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데이터를 획득해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처리 결과를 그래픽은 숫자보다는 그래픽 그림 형태죠. 그래서 이용할 수 있어서 보여준다. 새로운 데이터가 필요하거나 분석 모델의 구성 요소들을 바꾸거나 완전히 새로운 분석 모델로 개발해야 됩니다. 이를 즉각적으로 시스템에 반영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이 이제 이루어지는 동안에 발생하는 환경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연하게 설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법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밑에 what if 분석법, 민감도 분석법, 목표 추구 분석법, 최적화 분석법 등이 있다. 그렇게만 가져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3번의 오른쪽에 457페이지 밑에 보시면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 그래서 데이터 시스템은 이제 의사결정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구성하죠. 그 다음 넘기시면 이제 모델 베이스 시스템은 이제 밑에 두 번째 모델 베이스 관리 시스템을 쭉 구성해야 되고요.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뭐 환경을 제공하는 시스템 모듈을 말한다. 자, 사용자는 뭐 기업 경영이 주요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경영관리자들이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됩니다. 상위에 있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분류는 뭐 별표를 하나 쳐놓으시는데 중역 정보 시스템은 그 임원 정보 시스템 또는 중역 또는 우리가 이 중역은 이제 이사, 상무, 전무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신의 경영 기능을 수행하고 경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인식하고 신속하고 신뢰 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경영자, 중역 경영자 필요한 정보를 종류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서 디테일한 것을 못 봅니다. 그래서 요약된 정보 밑줄, 그다음에 경영 정보, 재무지표라든지 판매 지표, 주요 지표, 상황 정보, 가십, 그다음에 외부 정보. 외부 정보는 관심이 많다는 얘기죠. 전략적 의사결정을 해야 되니까 앞쪽에서 외부 정보는 전략적이라고 배우셨잖아요. 자, 그렇게 염두에 보시면 되고요. 그 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자체는 그냥 그 두 번째 특정 영역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컴퓨터에 저장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적은 비용으로 전문가의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인공지능 연구의 한 분야다, 운영 분야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요건 보셔야 돼요. 459페이지 가시면 요건 한번 출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기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459입니다. 가시면 디귿번에 온라인 분석 프로세싱이 있어요.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온라인 분석 시스템 프로세싱. 자, 온라인 분석 프로세싱은 최종 사용자가 다차원 정보에 직접 접근해서 이 대화식으로 분모를 분석합니다. 의사결정을 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OLAP는 데이터를 다차원적으로 수익 관리 프로세싱 표현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및 기술을 말한다. 자,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니을이 뭐 소프트웨어 에이전트 지능형 에이전트인데, 자 이건 뭐 밑에 두 번째 그 스스로 환경 변화를 인지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맞는 학습 기능이다. 이게 좀 중요하고요. 자 자율성, 지능성, 협동성, 사교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459페이지 가시면 유통정보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밑에 DB는 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의 데이터를 조합 가공해서 정보를 생성할 수도 있고 생산할 수 있도록 조직화된 자료를 집합한 것이다. 넘기시면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사용자, 언어, 기계, 관리 시스템. 스키마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스키마. 자, 얘는 데이터 개체와 속성들, 개개의 집합들 간에 발생되는 관계에 대한 정의와 이들이 유지돼야 할 제약 조건을 스키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스키마는 뭐 스키마는 하위로부터 상위, 내부, 개념, 외부가 있고요. 외부 스키마는 3단계 중 가장 상위 단계야. 개념은 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한 모든 개체들을 기술해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에 의해서 사용되고요. 자, 내부는 가장 하위 단계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스키마라고도 하는데 저장 장치 입장에서 전체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만 가볍게 보세요. 그 다음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 자, 우리가 내부 데이터는 기업이 주관하는 업무에 관련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조달, 판매, 운영, 물류, 업무 등 고객 서비스 업무 등과 관련되죠. 그래서 그 내부 데이터 한번 보시고요. 자, 외부라는 것은 항상 통제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를 못합니다. 기업이. 외부 데이터는 이제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보통 2차 자료입니다. 협력업체 경영정보 서비스 제공기관 및 특정 사안에 대한 연구 결과. 기업은 내부 데이터를 통제할 수 있지만 외부 데이터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 이 정도만 보세요. 그 다음 니은의 외부 환경과의 원활한 정보 유통을 위해서 전자문서 교환, EDI, 뒤에서 이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SCM 등의 정보 활용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뭐 그냥 구성 요소 그냥 참고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넘기시면은 페이지 462페이지 가시면, 자, 요건 한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일단은 우리가 양가로 3번에 가시면 유통정보 시스템의 하위 시스템과 기술입니다. 그래서 하위 시스템은 이제 수요 예측 시스템, 구매 관리 시스템, 주문 처리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별표처럼 보시는데요. 주문이 5도입니다. 유통정보 시스템의 이제 관련 기술, 바코드나 무선 바코드, 포스 시스템, EDI. 자, 벤이 이제 부가가치 통신망이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인터넷 이렇게 들 수가 있고요. 자, 이 운영 기술은 이제 여러 가지 밑에 CIS의 운영 기술은 뭐 SCM, QR, ECR이라는 건 효율적인 뭐 고객 대응이죠. ERP는 전사적 자원 계획입니다. 대기업에서 많이 쓰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시면 뭐 우리가 그림에서 EDI를 담는 게 벤이죠. 그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순서가 있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463페이지 가시면, 자, 요건 볼게요. 항상 순서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유통정보 시스템의 구축 과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 단계, 그 다음에 개발 단계, 그 다음에 기술적 구현 단계, 마지막에 적용 단계죠. 적용 단계. 그래서 기계 기적, 그죠? 기계가 기적을 낳았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볼게요. 189페이지. 자, 우리가 요거는 이제 넘겨보세요. 189페이지는 아니라 아까 문제로 갑니다. 문제가 어딨냐면,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체크를 하시고 합니다. 뒤에 나와 있는 제가 좀 잠깐 못 찾네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189페이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계
기적 이렇게 해서 정리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순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유통정보 시스템의 개발 단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요 유통기능 및 유통기능 수행자의 결정, 누가 수행하느냐. 그래서 유통 채널에서 유통 시스템에 대한 기능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유통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긍정적인 목적은 유통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유통기능의 수행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의 결정. 자, 정보의 적시성과 저소성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가 제공되어 이 정보의 가부화 현상이 생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 수집자, 사용자 및 전달 방법의 결정. 마케팅 정보를 누가 수집하느냐, 누구에게 전달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잡음 요소의 규명 및 그 이의 제거, 우리가 방안 결정은 정보 활동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잡음이 있어요. 노이즈라고 하거든요. 잡음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잡음 개입의 가능성을 낮춰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465페이지 가서 이제 장을 바꾸면 자, 465페이지 자, 제2장 자, 우리가 이제 지식 경영을 배우실 겁니다. 자, 유통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지식 경제라는 자체가 이제 지식 경제와 경영이 있는데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지식 경제는 그냥 밀추쳐 보세요. 지식 경제 또는 지식 기반 경제는 직접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생산 분배에 이용하는 산업의 기반을 둔 경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20세기가 자동 노동의 생산 요소의 핵심을 이루는 산업 사회였다면 21세기가 중요하죠. 별표. 우리 지식이 가장 큰 생산 요소로서 경제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식이란 단순히 무엇에 대해만 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얇은 바탕으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출하고 조직해 체계화됨으로써 다시 새로운 것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과 정보까지 또 포괄하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자본노동처럼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축적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계속 축적되는 게 중요하죠. 자, 계속 축적되다 보니까 수학, 체증의 법칙이다. 그래서 오히려 더 확장된다. 그래서 기업이나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 재산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지식 경제의 특징은 OECD는 지식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합니다. 정보라는 의미에서 가까운 know what, know why, 넘어서 측정이 어려운 know how, 그다음에 know who 요소가 이제가 지식 경제의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넘기시면 리을 정도. 자, 리을 정도 보시면 지식 경제의 기업, 조직, 개인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지식을 창출, 획득, 전달, 공유할 수 있어야 되고, 자, 미음번에 보시면 이러한 지식과 정보의 생산, 유통, 사용, 축적은 우리가 컴퓨터와 인터넷 등 정보통신 기술 발달이 하는 물리적 기반의 기초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지식 경제는 디지털 경제를 통해 또 보다 활성화되는 거죠. 지식 기반 경제가 또 디지털 경제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자, 지식 경제의 지향은 이제 1998년부터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의 모습으로 창조적 지식 기반 국가를 천명한 이후에 신지식인 운동을 또 펼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밑에 우리가 지식 경영이라는 것도 그냥 의미만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이에 적응되게 해서 지식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서 피드 드러커와 로나카 이쿠지로는 제창한 겁니다. 지식 경영은 조직 구성원 개개인의 지식이나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조직 내 보편적인 지식으로 공유함으로써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을 비약적으로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지식 경영은 조직 내 지식의 활발한 창출, 그다음에 저장, 공유 및 활용을 제도하면서 조직이 보유한 지식의 최고 가치를 실현합니다. 그래서 결국 조직 전체의 문제 해결 능력과 기업 가치를 향상시키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이 이제 지식 경영 관련 이론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 3강을 했죠. 3강을 여기까지 하고 4강은 다음 시간에 지식 경영
관련 이론을 처음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서 들어가도록 하죠. 좀만 쉬었다 가겠습니다.